임상시험은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어라? 3가지가 아니라 4가지네요. 우리가 아는 건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인데 임상 4상도 있습니다. 임상 4상은 시판이 허가된 후에 진행하는 임상시험입니다. 혹시나 시판되고 나서도 문제가 있진 않을까 테스트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올라와서 임상시험은 각 단계마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임상이 1상이냐 2상이냐 다른 겁니다. 먼저 임상 1상은 안전성에 대한 연구입니다. 효능이 있어도 일단 안전해야 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부작용은 작은지 테스트하게 됩니다. 임상 1상에서 안전한지 확인이 된다면 임상 2상에서는 효능이 있는지 테스트합니다. 임상 1상에서 안전한지 확인하고 임상 2상에서 효능이 있는지까지 확인이 된다면 이 약물은 환자들을 치료할 치료제로 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부작용이 작고 효능이 높다면 이게 치료제죠. 임상 이상에서는 효능을 평가하는 것이지만 역시 안정성도 지속적으로 재확인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임상 3상입니다. 많은 신약 개발 회사들이 임상 1상, 임상 2상까지 잘 거쳐왔어도 임상 3상에서 미끄러지기 일쑤입니다. 글로벌 제약회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2017년 11월 화이자의 바벤시오는 위암 3상에서 실패합니다. 위암 3차 치료제로 개발되었는데 만약 임상이 성공하고 시판되었다면 리버세라닙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임상 3상에서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화학요법 대비 전체 생존율을 개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임상 3상은 앞선 임상들과 어떤 점이 다를까요? 허가를 받기 위해 진행하는 게 임상 3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선 임상들과 어떤 점이 달라야 FDA가 임상 3상의 결과를 보고 허가를 해줄 수 있을까요? 물론 FDA가 허가를 내줄 때는 임상 3상 결과만 보는 건 아닙니다. 모든 임상 결과를 검토합니다. 무엇이 다르냐? 임상 3상은 현재 사용 중인 표준치료법과 새로운 치료법을 비교하는 임상 시험입니다. 새로운 치료제가 기존의 표준 치료제보다 뛰어나다면 FDA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만약에 기존 치료제에 비해 새로운 치료제가 그다지 뛰어나지 않고 비슷한 효능과 부작용을 보인다면 중복입니다. 성분과 이름만 다르고 효능은 똑같은 약이 하나 더 늘게 될 뿐인 거죠. 경쟁이 되어 가격 인하 효과는 있겠네요. 새로운 치료제가 기존 치료제와 비슷하다면 허가를 내줬을 때 사실상 큰 실익은 없습니다. 새로운 치료제는 기존의 치료제보다 무언가 더 개선되어야 합니다. 글로벌 임상시험 성공학이라는 책에 따르면 임상시험이란 병을 예방하거나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기존의 수단인 표준치료법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는 임상 연구 과정을 말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기존의 수단인 표준치료법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게 임상시험이란 겁니다. 임상시험의 목적은 단순히 약이 효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이 약이 현재 출시된 기존의 치료제보다 효능이 있다는 걸 입증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입니다. 내가 잘하긴 잘하는데 현재 1등보다 잘해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치열하고 부담스러운 경쟁입니까? 그래서 신약개발 회사들이 멋있는 이유입니다.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건 우리가 항암제가 익숙해서 약물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약물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들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상 3상은 기존 치료제 대비 새로운 치료제가 더 뛰어난지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이자의 바벤시오 임상 3상은 항암화학요법과 비교했습니다. 대조군이 그냥 플라시보군이 아니라 약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HIV 엘레바의 엔젤 스터디도 위암 임상 3상입니다. 그런데 대조군이 화이자의 바벤시오처럼 항암화학요법이 아니라 플라시보입니다. 그냥 물약을 쓴 건데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임상 3상은 기존 치료제와 비교하는 겁니다. 엘레바는 왜 바벤시오처럼 항암화학요법과 비교하지 않고 플라시보랑 비교했을까요? 임상 성공의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 플라시보랑 비교한 걸까요? 항암화학요법보다 플라시보를 대조군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효능이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을 테니 말이죠. 그건 아닙니다. 여기 화이자의 바벤시오가 특이하게 항암화학요법이랑 비교했던 겁니다. 바벤시오가 당차게 면역관문 억제제로는 처음으로 위암 3차 치료에서 위약이 아닌 항암화학요법과 비교하는 글로벌 임상을 진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약물들은 임상 3상에서 전부 위약 플라시보랑 비교했는데
바벤시오만 나는 다르다라고 플라시보가 아닌 항암화학요법이랑 비교했다가 대차게 실패한 겁니다. OS를 개선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위안 3차에서 치료 옵션이 등장한 것은 2018년으로 최근입니다. 그동안에는 표준 치료제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별다른 방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항암화학요법과 비교한 게 바벤시오였던 겁니다. 1차 표준치료법은 허세틴과 병용하는 항암화학요법, 2차 표준치료법은 사이람자와 파클리탁셀의 병용요법이고 3차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3차는 전부 플라시보였던 겁니다. 2017년 기준 FDA로부터 위안 3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면역감염 억제제는 키트루다와 옵디보입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위약을 대조군으로 설정해서 임상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위안 3차 치료제는 대조군을 위약으로 설정하는 게 대부분인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시판된 약물들이 표준치료제로 자리를 잡아가겠죠. 그렇다면 이제 왜 기존의 표준치료제와 비교하지 않고 위약과 비교했을까요? 라는 답변에 대한 의문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마땅한 표준치료제가 없다면 이라고 되물어볼 수 있는 거죠. 비교할 수 있는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미개척 시장이니까 위약이랑 비교한 임상 3상을 진행한 것이고 FDA에서도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리보세라닙이 위안 3차 치료제 임상 3상에서 대조군으로 플라시보를 설정한 것은 이상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키투르다도 플라시보랑 비교했고 옵디보도 플라시보랑 비교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당연하게도 2014년 미국에서 허가를 받은 사이람자도 플라시보랑 비교했고 2019년 미국에서 허가받은 론서프도 플라시보랑 비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벤시오를 제외하고는 허가받은 모든 신약들은 플라시보랑 비교한 임상 3상을 진행했습니다. 전부 대조군이 물약인 위약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위암 치료제로 시판 허가를 받은 신약들이 이미 있습니다. 사이람자는 2014년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리보세라닙 임상이 들어갈 때는 사이람자와 비교할 수 있었던 게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14년 4월 허가받은 사이람자와 2017년 2월 임상이 시작된 리보세라닙은 대략 3년의 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이람자는 2차 치료제고 리보세라닙은 3차 치료제이기 때문입니다. 차수가 다른 신약을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1차 치료 실패하고 2차로 사이람자를 처방받은 환자와 1차 실패하고 2차도 실패하고 3차에 리보세라닙을 처방받는 환자를 비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당연히 2차 치료를 받는 사람이 3차 치료를 받는 사람보다 오래 살아서 OS도 높고 PFS도 높을 겁니다. 그러면 사이람자를 3차 치료제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사이람자는 2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죠. 근거가 2차 치료제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3차 치료제로 효과가 있는지는 직접 임상시험을 또 해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직감적으로는 당연히 3차도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이람자는 그렇다 치고 옵디보와 론서프도 리보세라닙이 허가받기 전에 허가받아서 출시되지 않았느냐? 신약 허가 기간을 보면 옵디보 2017년 9월, 론서프 2019년 2월입니다. 리보세라닙 임상 시작 기간이 2017년 2월입니다. 리보세라닙의 임상시험이 시작되고 옵디보와 론서프가 시판되었기 때문에 이미 리보세라닙 임상은 시작된 상태입니다. 임상 프로토콜은 이미 임상시험 시작 전에 전부 완료된 상태로 진행되고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게 한다면 신약 개발 회사들이 임상 도중 자기 입맛대로 다 바꿀 거잖아요. 그럼 그 임상 결과를 FDA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상 시작 전에 임상 디자인을 짜고 고정하면 임상이 시작되고 나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리보세라닙도 다른 약물의 임상시험들과 마찬가지로 임상시험의 대조군을 플라시보로 한 것입니다.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거죠. 세 줄 요약입니다. 임상 3상은 기존 표준 치료제와 새로운 치료제를 비교하는 임상 시험입니다. 더 뛰어난지 테스트하는 것이죠. 리보세라닙 위암 임상 3상은 2017년 2월에 시작되었습니다. 대조군은 플라시보였죠. 기존 치료제가 아닌 플라시보인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그 당시에 출시된 경쟁약이 없었기 때문에, 즉 표준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플라시보를 대조군으로 설정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엔젤 스터디가 시작되고 다른 신약들이 하나둘씩 시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판된 약물들의 대조군도 살펴보면 전부 다 플라시보입니다. 사이람자도, 옵디보도, 키트루다도, 론서프도 모두 대조군은 플라시보였고 리보세라닙도 이와 다를 바 없이 대조군은 플라시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